카톡이 1시간째 안 와요. 평소 같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답장이 안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더 좋아하나? 내가 만만해 보였나?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웃긴 건 답장이 오면 나는 바로 답해요. 1초 만에요. 그런데 상대는 또 2시간 뒤에 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고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지죠. 왜 이럴까요? 당신이 약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관계의 진짜 규칙이 시작됩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반응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흔드는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답장을 빨리 하는 것, 계속 설명하는 것, 맞춰주는 것, 풀어주려는 것. 그게 친절처럼 보이지만 관계 안에서는 종종 이런 신호가 됩니다. 이 사람은 누르면 움직인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연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세상은 늘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그 반응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당신은 점점 가볍게 취급됩니다. 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주변이 눈치를 보고 함부로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더 쉽게 무시당할까요? 오늘은 누굴 흔들어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왜 너무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시당하는지, 그리고 그 심리 스위치를 상대가 아니라 내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예요. 반응을 끊는 순간 관계의 판이 바뀝니다. 누가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지, 누가 당신을 편한 기능으로만 쓰고 있었는지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반응하고 설명하고 화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 패턴을 이용해서 누군가 당신을 예측 가능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매번 빠르게 답장하고 매번 설명하고 매번 화해하려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상 버튼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 눌렀다가 필요 없으면 조용히 잊어버리는 버튼. 당신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해야 한다. 빨리 답해야 한다. 거절하면 안 된다. 항상 이해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과도한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감옥이거든요. 당신이 항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당신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질식하고 피곤한데도 즉시 답장하고 스스로를 계속 정당화하는 건 전부 이 가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을 쓸수록 진짜 당신은 사라집니다. 항상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미묘한 형태의 자기 포기예요. 타인의 승인을 구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통제하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한 건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도 쉽게 얻은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계를 세우고 반응을 거부하고 침묵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당신한테 화를 냅니다. 내가 이상해졌어. 너 변했어.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편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늘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을 긋는 순간입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가 그걸 보여주죠.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맞춰주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한마디가 말하는 건 단순해요. 이제부터 관계의 리모컨은 내 손에 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융은 정신에너지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에너지 시스템이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그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느라,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느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반응할수록 당신은 더 묶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은 약한 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약해졌을 때 조종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챕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에 반응하고 항상 세상을 해결하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이용하는 거죠. 건강한 정신은 에너지를 안에 보존할 줄 아는 정신입니다. 죄책감 없이 안 되라고 말하고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행동하기 전에 관찰할 줄 아는 것. 진짜 힘은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데 있죠. 몇 번이나 해결되지 않은 대화 때문에 잠을 못 잤나요? 몇 번이나 내가 뭐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곱씹었나요? 이건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야 할 대화를 살려두고 당신의 반응 때문에만 유지되는 관계를 계속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정신 에너지가 잘 보존되면 존재감이 생깁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면 한마디 안 해도 존중을 받죠. 하지만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면 당신은 투명인간이 되고 반사적으로만 행동하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쉽게 굴복하는 사람에게 자비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극점을 관찰하세요. 뭐가 당신을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나요? 뭐가 당신의 중심을 잃게 하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새는 지점입니다. 융이 발견한 큰 진실 중 하나는 이겁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보존하면 타인이 당신에게 씌운 투영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노출시킨 버튼을 누를 뿐이고 당신은 늘 반응하죠. 융은 이걸 투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볼 수 없는 걸 타인에게 투사하는 심리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하는 동안 당신도 그 이미지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일수록 당신은 빈 캔버스가 됩니다. 위기 때만 연락하는 친구, 항상 당신이 구해줘야 하는 연인, 당신이 유용할 때만 칭찬하는 사람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맡아준 역할과 관계하는 거죠. 왜 당신은 그 역할에 동의하나요? 실망시킬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종은 소리 지르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당신이 타인에게 뭔가 빚진 것 같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도와줘야 한다고 믿을 때, 심지어 그게 당신을 내부에서 파괴할 때도요.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만 하면 되죠. 그런데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게임이 깨집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말하고 침묵으로 답하고 설명하는 대신 후퇴하면 투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씌운 가면이 떨어지고 이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더 나쁜 건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럴 준비가 된 건 아니거든요. 당신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자신의 공허함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격이 옵니다. 비난, 감정적 드라마가 시작되죠.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편리한 거울 역할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당신이 후퇴하고 악순환을 먹여 살리는 걸 멈추면 타인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당신을 도피처로 사용해온 사람들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공격받는 상황을 감수할 준비가 됐나요? 단절 이후 오는 침묵을 견딜 수 있나요? 왜냐하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들리고 싶어하고 빨리 답하고 싶어하고 쓸데없는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하죠. 심지어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도요. 하지만 소수만 아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이죠. 수동성이나 비겁함의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전략적이고 잔인하게 명료한 침묵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증폭된 존재로서의 침묵이죠. 융은 침묵을 공허가 아니라 내면 변화를 위한 비옥한 땅으로 봤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관찰하기 시작하거든요. 관찰하면서 이전엔 놓쳤던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 반복, 조종 게임, 자기 파괴의 악순환들. 침묵은 명료함을 허용하고 명료함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겐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답하지 않을 때, 설명하지 않을 때, 그냥 사라질 때 당황하는 걸 본 적 있나요?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이야기 통제권을 빼앗기 때문이죠. 당신이 말하는 동안엔 여전히 게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침묵은 목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끌려가길 거부하는 것. 가치 없는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식적 선택입니다. 융은 개성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 이 거리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세상의 간섭 없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침묵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연기한 역할로만 당신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과 거리가 생길 겁니다. 자신의 투영을 통해서만 당신을 본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차갑고 거리감 있고 오만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깊이를 다루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당신의 쓸모만 원했던 사람들의 반응일 뿐입니다. 여기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당신은 말에 신중해집니다. 모든 문장이 에너지 투자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가 당신의 진실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후퇴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들의 언어죠. 침묵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내면, 소음과 씨름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당신의 어떤 논쟁보다 더 많은 걸 드러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재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설명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불균형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침묵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을 내부에서 재건하는 침묵입니다. 타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내면 공간에서 당신은 생명 에너지를 회복하고 본질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적으로 이 모든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계속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하고, 괴로운 메시지에 답하고, 공허한 대화에 참여하고, 타성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를 이어간다면 행동 없는 자각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이 선택적이 되기로 단호하게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건 감정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건 차갑거나 오만하거나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 시간,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즉시 답하지 않기, 반응하기 전에 숨쉬기, 혼란에 끌려가기 전에 대화를 떠나기, 죄책감 없이 전화 끄기, 오늘은 안 돼. 관심 없어. 끼어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은 침묵을 정당화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빚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에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설명을 거부하면 타인이 당신을 감정적 이야기 안에 계속 붙들어둘 힘을 잃으니까요. 당신이 항상 도움이 되고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그 이야기 말이죠. 융은 모든 개성화 과정이 고립을 거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고립이 아니라 신성한 고립이죠. 세상의 간섭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배우는 내면 후퇴의 시간.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정체성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화를 측정하는 좋은 온도계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더 조심스러워질 때 누가 거리를 두는지 관찰하세요.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누가 자극하려 하는지,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 누가 변했다고 비난하는지. 이건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처음엔 불편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거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너무 가혹하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해체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을 이 순위에 두도록 길들여졌거든요. 변화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옛 모습으로 이득을 봤던 사람들에게도요. 의식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건 자기 결정의 토대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안 되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성 환경에서 후퇴할 때,
당신의 평화가 어떤 가짜 관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멈출 때 비록 소수에게일지라도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종류의 존재에 준비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 부재는 그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순간 단절이 옵니다. 그리고 단절과 함께 고통, 외로움, 소원해짐, 뭔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오죠.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냥 자유로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올까요? 거리두기 이후엔 뭐가 오나요? 침묵에서 뭐가 태어나나요? 당신이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길 멈추면 뭔가 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침묵이 옵니다. 불편한 침묵. 내면에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침묵이죠.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사람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점차 이 침묵이 변합니다. 정화하고 진정시키고 치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외로움이 옵니다. 하지만 부재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 자기 존재의 외로움이죠. 강한 사람들의 외로움입니다. 타인을 가까이 두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전엔 혼란이었던 곳에 명료함이 들어옵니다. 이전엔 불안이었던 곳에 평화가 들어오고 이전엔 의존이었던 곳에 새로운 종류의 힘이 들어옵니다. 자기 안에서 온전해지는 힘이죠. 융은 개성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 집단에서 거리를 두고 가면에서 벗어나고 잠시 혼자 걸어가는 걸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당신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 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 시점에서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길 멈추고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길 멈추고 내면에서 현실을 만들기 시작하죠. 당신의 부재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연기한 역할을 원했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에 맞지 않으니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그리고 이게 해방입니다. 사람들을 잃겠지만 자신을 찾을 겁니다. 장소에서 거리를 두겠지만 본질과 다시 연결될 겁니다. 오해받겠지만 마침내 존중받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아무 것에나 쉽게 다가갈 수 없을 때 같이 있어지고 희귀해지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재탄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 부스러기에 마음게임에 애정으로 위장한 공허함에 접근하지 않는 삶의 시작. 이제 당신은 자신의 평화와 공명하는 것, 자신의 진실과 공명하는 것, 자신의 온전함과 공명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의 일부는 이미 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일부는 이미 이해했어요. 사랑받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그러려고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걸. 비록 잠시 혼자가 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이야기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내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